세 명을 저에게 주셔서 엄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엄마 죄송해요. 허락 안 받고 이렇게 서명해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이곳은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라는 곳이에요. 사무국장님께서 흔쾌히 인터뷰를 해주셔가지고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제 마스크 좀 벗고 얘기할게요. 진짜 얼굴을 서로 이렇게 똑바로 보네요. 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 인사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라는 NGO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무처장 김동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해주셔서요. 아니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 북한이라는 곳과 대한민국에 와서 봤을 때 너무 정말 이건 극과 극이에요. 시스템이라든가 그렇죠. 북한은 또 특히 NGO 단체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많은 그런 제도와 시스템과 사회 환경들 중에 탈북민인 저로서 정말 충격이라고 해도 되겠죠? 내 장기를 떼가지고 남에게 준다? 이거는 북한에서는 뭐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도 못 해봤고 대한민국에 와서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제가 뉴스나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그 어떤 한 소중한 분이 돌아갔거나 하게 되면은 일도 알지도 못했던 분에게 장기 기증을 해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실만 하죠. 이 사랑의 운동본부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저희 본부는 NGO, 그러니까 비영리,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기관이고요. 사실 법이 생기기 전부터 이 장기 관련한 법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법이 생긴 게 2000년 2월 8일 그 법이 생겨서 시행이 되었어요. 근데 저희 법인이 생긴 거는 1991년 1월 22일 그러니까 무려 9년 전부터 이제 이 활동을 했죠. 법이 없는 가운데에서도요. 처음에는 장기기증 하면은 초창기 때는 뭐 그랬다고 해요. 그 노인정 같은 데서 바둑 장기 할 때 그 장기, 그래서 저희 본부로 전화를 해서 그 어르신들이 장기 우리한테 우리 노인정에도 좀 기증 좀 해달라고 하실 정도로 장기기증이 별로 사람들한테 많이 안 알려졌던 거죠. 90년대만 하더라도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에 법이 생기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에 들면서 이제 TV에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최근에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장기 이식이 소재로 나왔었는데요. 드라마에 꼭 출연하더라고요. 제가 북한은 한류 드라마를 몰래 보잖아요. 볼 수 있나요? 몰래 봐요. 이불 뒤집어 쓰고 본다던가 아니면 망을 봐가면서 보는데 제가 충격적인 걸 봤어요. 북한에서. 그 천국의 계단 드라마 아시겠네요? 네네. 홍보대사. 맞다. 맞아요. 이분. 그 신현준 씨. 거기 오빠가 정서에게 자기 눈을 주려고 오빠가 있다 하면서 자기 생명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썩고 병든 자본주의에서 저런 일이 가능하지? 그게 첫 번째 의문이었고 저 눈을 어떻게 저기다 넣어주지? 그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는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을 장기 이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이 장기기증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장기기증 뭐 특별한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장기기증은 주로 이제 장기기증이라고 하면은 세상을 떠나면서 하는 기증이세요. TV 같은 데서 이제 살아서 하는 기증들, 좀 전에 뭐 천국의 계단도 얘기했지만 동생 주려고 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누군가한테 장기를 주면 내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건가? 살아서 주면은 뭐 이런 오해들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돌아가시면서 이제 더 이상 나한테는 필요 없는 거죠. 돌아가시면서.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뭐 말하자면 재활용하라고,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네. 다른 사람이 재활용하라고 예. 다른 사람한테 주고 가는 게 장기 기증입니다. 해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장기 기증이라고 하면 이제 뇌사시 장기 기증을 이야기하는데 네. 지난해 2019년 한 해 동안 뇌사로 장기를 기증하신 분이 무려 450명이나 있으셨어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정말요? 네.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장기를 다른 분한테 주고 떠나셨으니까 세상에. 그분들 덕분에 한 2천여 명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살아나실 수 있었던 거죠. 훌륭하신 분들이죠. 저희가 이제 장기 기증 하시겠다고 서명하신 분들이 우리 본부를 통해서 하신 분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전체 장기 기증 등록자의 한 70%쯤 예, 맞네요. 예, 약속하신 분들이 그 정도 되시고요. 예. 살아서 예. 남을 위해서 이제 신장을 기증하도록 하는 그걸 도와드리는 일을 저희가 하는데요. 예. 그게 969명이 기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난 30년 동안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예. 사실 뭐 저희가 그동안 30년 동안 이식받도록 도와드리는 분이 적어도 뭐 2~3천 명 정도 될 거라고 저희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다른 분에게 준 거네요. 나눠주신 거죠. 예. 세상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그 장기 기증에 필요한 네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기 이식이 필요한 이유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료기술로 치료가 안 되는 병들이 있어요. 뭐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시거나 해서 치료가 되시면 되는데 의학은 많이 발전했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신장 같은 경우에도 그 혈액투석이라는 치료를 받으세요. 이 치료는 어떤 치료냐면은 신장이 망가지시면은 자기 스스로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걸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장이 우리 몸에 2개가 있습니다. 주먹 한번 접으시겠습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등 쪽으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등 쪽에 그 위치에 딱 신장이 있어요. 근데 신장이 되게 신기한데 자기 주먹만 하대요. 저 주먹이 큰 편이 아닌데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신장이.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50% 일을 하는데요. 좀 피곤해서 병원에 가보면 2개가 다 거의 망가지게 되고요. 한 15%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요? 이제 혈액 투석이라는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치료긴 한데 낫게 해주는 치료가 아니라요. 그냥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밖에 있는 기계에 걸러주는 치료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연장시켜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장기 이식이라는 걸 통해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서 그러니까 뭐 돌아가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신장은 살아서도 주실 수 있으세요. 주로 이제 그렇게 장기를 받아서 이식 수술을 받아야지만 완전히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는 치료가 안 되시니까 그러니까 삶의 질이 좀 떨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장기 이식은 그런 측면에서는 꼭 필요하고 뭐 신장의 경우에는 그러한데 간의 경우에는 이식을 못 받으시면 아예 사망까지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치료의 거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장기 이식을 받는 이유는 장기 기증이 필요한 이유는 치료의 끝에 가면은 장기 이식밖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그 이식을 하려면은 기증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의 장기가 있어야 이식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군요. 인공장기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혹시 탈북민 중에는 없었나요? 한 5년 전쯤에, 5년 전쯤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같은 탈북하신 분들이셨는데 왜 탈북하셔서 계시는 곳 있으시잖아요, 머무시는 곳. 계시면서 굉장히 친해지신 거예요. 한 분은 나이가 좀 많으셔서 언니, 동생이셨는데 그 언니가 동생이 몸이 안 좋아서 얘가 왜 안 좋을까 하고 물어봤는데 이제 그 신장을 이식받아야 되셨던 거죠. 근데 아무 뭐 그 탈북하신 분을 누가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쵸,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려고 하셨어요. 하나원에서 나오신 다음에 주려고 하셨는데 막상 찾아가 보니까 기증자가 가족이 동의해 주셔야 되는데 탈북자 혼자만 탈북하셨으니까 주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본부가 보증을 서가지고 수술을 받게 이렇게 수술비도 모금을 좀 이렇게 해서 도와드리는 일이 있으셨는데 지금도 최근에도 한번 통화했는데 기증하신 분도 건강하시고 받으신 분도 건강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잘 계시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좀 찡하네요. 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북한에서요? 네, 이게 좀 아시잖아요. 북한의 의료 체계라든가 뭐 거의 우리 대한민국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낮죠. 대한민국 같은 사회에서 그런 병에 걸렸다면
살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열리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썩어병든 자본주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 맨날 북한에서 그랬어요. 네. 무슨 사람, 우리가 청폭탄이 돼야 된대요.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는 맨날 학교 가고 직장 나가면 수령님을 위하여 청폭탄이 되자 막 이런 얘기만 외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노동을 하거나 적과 싸우거나 무조건 우리 생명은 당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죽어도 당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이런 얘기만 듣다가 예, 그리고 맨날 썩어병든 남조선 자본주의 헐벗고 굶주린 야, 예, 썩어병든 남조선 자본주의가 그냥 대단하네요. 장기 기증도 하고. 우리 충격받았죠. 우리 국민들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 다른 나라에 가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저희 본부가 남을 위해서 남한테 신장을 준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게 외국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회잖아요. 왜 죽으면 죽어서는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상황에서 예. 남을 위해서 신장 2개 중에 하나를 준다라는 것 자체가 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좀 특별하신 것 같아요. 남한테 주시는 마음이. 그러니까 뭐 북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장기이식이 없고 기증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다고 하는데 저는 뭐 우리 한민족 자체가 예. 남한테 주는 거 예. 이렇게 베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은 민족이기 때문에 네네. 통일이 되면은 뭐 금방 북한에도 그렇게 기증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신청 절차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모바일 저희 홈페이지에 donor.or.kr이나 혹시 뭐 포털 사이트 같은데 장기 기증 이렇게 치시면은 저희 본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접속하셔서 등록 누르시면 쉽게 그냥 핸드폰 인증으로 등록이 쉽게 가능하세요.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고요. 만 16세 이상이면요. 만 16세 이상. 저도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신 김에 하고 가세요. 이게 근데 많이 오해하시는 게 이게 뭐 서약하면은 뭔가 당장 주거나 아니면 제일 많은 오해가 그거였어요. 지금 당장 빼달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저 사실 여기 올 때까지는 그 신기해서만 왔는데 얘기 듣고 또 우리 탈북민들도 이렇게 막 기증 받고 기증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지금 마음이 아버지 엄마 죄송해요 허락 안 받고 이렇게 서명해서 제가 뭐 80까지 살지 60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생명을 살리자는 그런 저도 여기에 하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생명을 저에게 주셔서 엄마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인스타를 하는데 인스타에 이제 태그를 장기 기증으로 걸어놨어요. 요즘에 정말 젊은 분들이 정말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신 다음에 뭐 등록증 같은 거 이제 인증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진짜 나 쓰고 이게 뭐 쓰신다고 해서 제가 빼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요. 쓰셨다고 해서 아니 그때 저랑 만났을 때 약속하셨는데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끝까지 쫓아가서 막 이렇게 그런 거 안 해요. 아무런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이거 쓰고 가겠습니다. 와 이거 저기 장군님 목숨이었는데 너무 좋다. 야 세상에. 이거는 글씨를 잘 못 써서요. 등록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등록증입니다. 이것도 등록증. 받았어요. 등록증. 저 지금까지는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좀 더 잘 챙겼다가 앞으로 통일되면 이런 장기 기증, 이런 운동본부의 비전이나 아마도 되게 북한에 살릴 생명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도 진짜 열악하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또 그와 반면에 또 장기 기증 저처럼 이제 하실 분들도 많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친구들 데리고 일로 올게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설득할 수 있도록 캠페인할 수 있도록 제가 홍보대사가 돼주십시오. 야 멋있다. 장기 기증 홍보대사.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큰 결심으로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장기 기증이라는 신청서, 여러 계약서는 많이 써봤지만 이런 신청서는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뿌듯하고 너무 기뻐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런 제도들이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단체들이, 국민이 참여해서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건 정말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빨리 북한 주민들도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그 길은 북한에도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처럼 인권을 중시하고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들어서야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오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화이팅 하시고요. 응원 많이 할게요. 미래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제가 북한으로 가서 그때가 할머니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힘이 있는 거 저도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